자, 이번에는 118페이지 집합. 자, 집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집합을 알려면 집합의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집합의 정의. 집합의 정의는 뭐냐면 어떤 조건에 의하여 이 대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구별할 수 있는 모임을 일컬어서 우리는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대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8의 약수의 모임 볼까요? 여기서 약수는 양의 약수로 볼게요. 자, 8의 양의 약수의 모임은 뭐가 있냐면 1, 2, 4, 8이 있죠. 1, 2, 4, 8. 얘는 약수라는 대상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집합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쁜 꽃들의 모임, 예쁜 꽃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예쁘다는 게 할미꽃이 예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예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주관적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쁜 꽃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집합이 아니에요. 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 있어야 된다. 그럼 2의 배수의 모임은 집합이냐? 2의 배수의 모임. 2의 배수를 쓰면 2, 4, 6, 8 끝없이 가죠. 그러면 끝없이 가는 것은 집합이냐 아니냐 좀 헷갈릴 수 있으나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합이 맞습니다. 집합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 있는 이 대상들이 끝이 없을 뿐이지 집합은 맞아요. 집합 맞습니다. 자, 요런 집합이 맞을 때 요런 것들을 집합 하나하나를 뭐라 부르냐면 그것을 원소라 부릅니다. 원소. 자, 원소라는 건 뭐냐면 집합을 이루는 하나하나. 집합을 이루는 이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 부르겠습니다.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 부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의 약수의 모임은 집합인데 이 1, 2, 4, 8이 원소가 되는 거야. 집합을 표현하려면 내가 8의 약수의 모임을 A라고 했을 때 이 원소가 1, 2, 4, 8이니까 이거를 모임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중괄호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집합을 쓰는 거야. 자, 집합을 기호화 시킬 때는 알파벳 대문자를 쓰고요. 어떤 거 쓴다고? 알파벳 대문자. 자, 알파벳 대문자를 써야 돼. 대문자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집합을 표현하려면 이렇게 중괄호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중괄호 표시가 있으면 이건 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뭐라 부른다고? 원소라 부른다는 거죠. 원소. 그래서 집합은 중괄호와 이 안에 원소를 넣어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표현한다. 근데 여기에서 1은 A의 원소고 2는 A의 원소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1은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우리가 이 삼지창이라 부르는 건데 삼지창 1은 A의 원소이다 라고 쓰고 읽을 때 1은 A의 원소이다 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또는 1은 A에 속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1은 A의 원소이다 1은 A에 속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3은 A의 원소가 아니죠. A의 원소가 아니면 이렇게 짝대기를 딱 그으면 돼요. 3은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3은 A가 원소가 아니다를 이렇게 씁니다. 1은 A의 원소이고 3은 A의 원소가 아니다. 그리고 집합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했죠. 그래서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원소 나열법이 있고요.
둘째, 조건제시법이고요. 조건제시법. 셋째, 벤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원소 나열법은 내가 8의 약수의 모임을 예를 들어 볼게. 8의 약수의 모임을 A는 이렇게 원소를 직접 나열하는 겁니다. 이게 원소 나열법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제시법은 뭐냐면 조건을 제시하여 나열하는 건데, A라는 집합은 이렇게 X라는 형태를 띈 집합인데, X라는 띈 형태의 집합인데 거기다가 부연 설명을 해주고, 그 X라는 애는 8의 양의 약수다, 이렇게 해서 부연 설명해 줍니다. 자, 여기는 앞에는 뭐라고 쓰냐면, 여기는 집합의 형태, 여기는 X라는 형태를 띄는데 뒤에다가 짝대기 긋고 부연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읽을 때는 X바 X는 8의 양의 약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형태가, 원소의 형태가 뭐 순서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1, 2, 2, 3. 여기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소를 표현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 보면 되겠어. 그래서 이제 조건제시법은 A는 X바 X는 8의 양약수를 나타낸다. 자, 벤 다이어그램은 뭐냐면, 벤이라는 수학자가 그림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보통 원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1, 2, 4, 8 이렇게 씁니다. 뭐 컴마를 찍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이렇게 1, 2, 4, 8 이렇게 쓰는 게 집합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셋 다 많이 씁니다. 셋 다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이 조건제시법을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론은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의 배수의 모임 해볼까요? 2의 배수의 모임. 그러면 그걸 비집합이라 해보면, 자, 이걸 원소 나열법으로 해봅시다. 자, 원소 나열법으로 해보면 비집합은 2, 4, 6, 8, 점점점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럼 이게 2의 배수의 모임이 되겠습니다. 점 3개를 찍으면 됩니다. 자, 2의 배수 모임. 자, 이게 원소 나열법이고, 조건제시법으로 해볼까요? 자, 조건제시법으로 해보잖아. 그 B라는 집합은 어떤 원소를 집합을 하는데, 그 X라는 것은 2의 배수입니다 라고 조건을 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는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하면 벤 다이어그램을 하면 B라는 집합은 이렇게 해서 2, 4, 6, 8, 점점점. 이 점점점 있으니까 이게 무한 집합이, 이것은 원소 개수가 셀 수 없이 무한이 많은 것을 무한 집합을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잘 쓰지는 않습니다. 무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표현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론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집합이 원소의 개수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집합의 집합을 분류할 겁니다. 집합을 분류할 때 우리는 크게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 있습니다. 무한집합. 자, 유한집합은 뭐냐면 이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무한집합은 뭐냐?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인 거. 여기 보이죠? 유한개니까 이것은 유한집합이고, 원소의 개수가 2의 배수는 무한이 있죠. 이거는 무한집합이 되는 거죠. 무한집합도 집합이에요. 대상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한집합은 어떤 대상이 유한개인 집합, 원소가 유한개인 집합이고 얘는 원소가 무한개인 집합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이제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유한개냐 무한개냐에 따라서 집합을 분류하는데,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면 유한집합,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면 무한집합. 요거는 뭐다? 이 8의 약수의 모임은 원소의 개수가 1, 2, 4, 8, 4개로 유한개죠. 그럼 얘는 유한집합이 되는 거고, 이 2의 배수의 집합은 뭐다?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죠. 무한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해볼게요. 자, 3보다 작은 자연수는 뭐가 있죠? 1, 2가 있죠. 이렇게. 얘는 뭐가 있어요? 유한집합이 되는 거죠. 원소의 개수가 몇 개? 2개. 그러면 또 해볼까요?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볼게. 자,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없어요. 뭐 여기에 원수가 없으니까 중괄호만 이렇게 표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요. 근데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많이 썼는데 지금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자,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요것을 공집합이라 부릅니다.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없어. 이거 뭐라 부른다고? 공집합이라 부릅니다. 공집합.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집합을 이끌어서 우리는 공집합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식 표현이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 공집합이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공집합. 물론 이제 파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파이보다는 공집합 이렇게 읽으면 되겠어. 이거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빵개. 그런데 이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공집합은 유한집합으로 봐야 될까? 무한집합으로 봐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원소의 개수가 빵개라는 것은 0개라는 것은 이 원소를 셀 수가 있냐? 원소의 개수가 몇 개죠 이게? 0개죠. 0개라고 셌죠. 그럼 얘는 유한집합이 되는 거죠. 유한계이기 때문에 0개라는 유한계이기 때문에 공집합은 뭐로 본다? 유한집합으로 분류합니다. 유한집합.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공집합은 유한집합. 그럼 우리가 이 원소의 개수를 표현을 할 건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요 집합을 내가 C라고 놓잖아. C라는 집합이 1, 2야. 그럼 C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죠? 2개죠. 이렇게 씁니다. C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2개. N이 뭐겠어요? 넘버. 자, 이 C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입니다. NC는 2다라고 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소괄호 치고요. 이 집합에 들어가야 돼.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할 때는 N을 붙여서 NC는 2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볼까요? 여기 먼저 볼까요? NA. 여기서 NA 원소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8개가 되겠죠. 8개. 8개가 4개.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둘, 셋, 넷.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되는 거죠. NA는 4개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이건 무한계니까 뭐 무한하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볼까요? 요 집합은 공집합. 자,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빵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하고 요거 헷갈리는 게 안 되는 게 뭐 헷갈리면 안 되냐면 요거는 공집합이란 뜻이야. 중괄호가 없어도 공집합이야. 얘는 공집합.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빵개란 뜻이야. 근데 만약에 요렇게 있어. 중괄호는 얘가 있잖아. 그럼 얘는 원소가 요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는 거야. 원소가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다는 거지. 이건 공집합으로 보지 않고 원소가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어서 이거의 원소의 개수는 이 공집합 1개가 되는 겁니다. 이거 1개.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주의사항이 요렇게 생긴 집합에 자, 얘 집합의 원소는 요거 하나 있죠. 1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원소가 몇 개냐? 0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죠. 원소가 0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소가 0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중괄호 안에 뭐가 있으면은 원소가 있는 거야. 이 원소가 하나 있죠? 원소가 하나 있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N 집합 안에 0이 있어요. 0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거 1개라고 보는 거죠. 1개. 됐습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1개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자 우리가 좀 개념을 잡아봤고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집합이 아닌 것의 개수를 m개, 공집합인 것의 개수를 n개라고 했을 때 n-n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자, 1번은 착한 학생의 모임 그랬는데 착한 학생이라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집합이 아닙니다. 집합이 아니에요. 또 2번 니은 이거 기억이라 보고 기억은 아닙니다. 그 다음 니은 x의 제곱은 2를 만족하는 유리수의 모임. 자, x의 제곱은 2를 표기하게 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것은 무리수가 되는 거죠. 그럼 유리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x의 제곱을 만족하는 유리수의 모임은 원소가 없네? 명확하게 구별했네? 없다라고? 이거를 뭐라 부른다겠죠? 공집합이라 부르는 거죠. 공집합. 집합이 맞아요. 집합이 맞습니다. 얘는 아니고요. 집합이 맞아요. 자, 이런 집합은 무슨 집합이라 부른다? 공집합. 그 다음 디귿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자,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이런 집합을 뭐라 부른다고? 공집합. 이렇게 부르는 거죠. 공집합. 공집합은 뭐다? 집합이다. 그리고 유한집합이다, 무한집합이다? 유한집합이다. 유한집합이다, 무한집합을 결정하는 것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냐, 무한계냐야. 그럼 공집합은 연계니까 연계는 유한계로 봅니다. 그 다음 소수이면서 짝수인 자연수의 모임. 소수이면서 짝수인 자연수의 모임은 뭐가 있어요? 그 집합은 이런 게 있는 거죠. 2. 자, 이건 집합이죠. 원소 개수가 몇 개? 2라는 원소 1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합이 아닌 것은 뭐냐면 이거 1개입니다. 집합이 아닌 거. 자, 집합이 아닌 것은 1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집합인 것은 하나, 2개가 됩니다. 공집합은 2개가 돼서 m-n은 1-2니까 -1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자,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했습니다. 그럼 A라는 것은 12의 양의 약수는 1, 2, 3, 4, 6, 12가 되겠죠. 이건데 A라는 집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1번 1은 A의 원소입니까? 라는 거죠. A의 원소 맞죠? 맞습니다. 2번 2는 A의 원소입니까? 네, 여기 원소 있네요. 3번 3은 A의 원소가 아닙니까? 3은 A의 원소인데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네 번째 4는 A의 원소입니까? 4는 A의 원소가 맞죠. 5번 5는 A의 원소가 아닙니까? 5는 A의 원소가 아닌 거 맞죠? 5는 A의 원소가 아니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는 뭐로 쓰냐면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삼지창으로 쓰면 됩니다. 이 삼지창이 원소이다 아니다를 판별하는 거죠. 이 기호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엘리멘트의 약자, 영어 엘리멘트에 이 2를 대문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형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소이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삼지창을 써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다는 짝대기 긋고요.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 A라는 집합은 1, 2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3, 4입니다. 다음 집합은 원소나 합법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는데 1번 C는 A 플러스 B를 원소로 하고요. A와 B를 더한 형태를 우리는 원소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A는 이 A의 원소여야 하고 B는 B의 원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좀 해석이 어렵죠? 다시 C라는 집합은 A와 B를 더해서 원소로 하는데 A는 A에서 뽑아서 B는 B에서 뽑아서 더해서 원소로 하겠다는 겁니다.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 둘이 더해서 원소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A에서 뭐를 뽑을 수 있냐면 1하고 2, B에서 3, 4를 뽑을 수 있으니까 좀 표로 그려보면 A는 1, 2를 뽑을 수 있고 B는 3, 4를 뽑을 수가 있는데 내가 1과 3을 뽑아서 더하면 4가 되는 거고 2와 3을 더해서 더하면 5가 되는 거고 1과 4를 더해서 더하면 5가 되는 거고 더하면 6이 되는데 그럼 이 원소를 쓸 때 4, 5, 5, 6인데 5가 중복됐죠. 이 중복된 것들은 한 번만 씁니다. 자, 중복은 몇 번 쓴다고? 한 번. 중복은 한 번만 씁니다. 원소가 중복되면 한 번만 씁니다. 원소가 중복되면 한 번만 쓴다. 한 번만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C라는 집합은 4, 5, 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2번은 뭐냐? A 연산 B는 X를 원소로 하는데 X는 A, B를 원소로 하고요. A는 역시 A에서 뽑고 B는 B에서 뽑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자, A에서 하나 뽑고 B에서 하나 뽑아서 곱해서 원소로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표로 해볼까요? A, B가 있을 때 1, 2가 있는데 3, 4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3이고 곱하면 6이고 곱하면 4고 곱하면 8이네요. 그래서 이 집합은 뭐가 되겠어요? 3, 4, 6, 8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조시법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7번. U라는 집합이 있는데 U라는 집합은 우리가 1, 2, 3, 100까지 자연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하여 A가 다음 조건을 맞추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은 A를 구하래요. 자, 문제가 조금 어렵고 중요합니다. 5는 A의 원소가 A의 원소입니다. 그리고 나는 X가 A의 원소이고 Y가 A의 원소이고 둘이 더해서 U의 원소이면 이거이면 뭘 만족하냐면 X와 Y를 더해서 A의 원소를 하여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좀 어렵죠? 자, 5는 A의 원소가 맞아요. 3은요? 모르죠. 원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일단 5는 A의 원소라는 겁니다. A에는 반드시 이렇게 5가 있다는 얘기예요. 3은요? 모른다고. A의 원소인지 아닌지. A 원소가 아니다가 아니야. 일단 확실한 건 5는 A의 원소야. 그런데 둘이 X가 A의 원소이고 Y가 A의 원소이면 더한 것 X가 A의 원소이고 Y가 A의 원소일 때 둘이 더했을 때 그 값이 여기에 있는 수라고 한다면 U의 원소이면 U에 속해 있으면 둘이 더한 것을 A의 원소로 하겠대요. 그럼 A의 원소가 지금 5밖에 없는데 이 5를 X를 5라고 생각하고 Y를 5라고 생각해. 똑같은 거 생각해도 됩니다. 이 X, Y는 똑같은 거 생각해도 돼요. 여기서 하나를 뽑아. 두 개를 뽑아가지고 X 하나, Y 하나 뽑아. 근데 뽑을 때 두 번 뽑아도 돼요. 5와 5를 뽑아서 자 5와 5를 뽑아서 더했는데 10이야. 더했는데 10인데 이 10이 여기에 있죠? 있으면 A 원소로 하겠다는 거야. 5와 5를 뽑아서 더했는데 10인데 10은 여기에 있으니까 걔를 원소로 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명령어예요, 명령어. 이거이면 이걸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5와 5를 뽑아서 둘이 더해가지고 10이면 10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넣어야 된다라는 명령어다고요, 명령어. 그러면 이번에는 5와 5가 아니라 5와 10을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5와 10을 뽑아서 더하면 15인데 15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원소해야 되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과 10을 뽑아도 돼요. 10과 10을 뽑으면 10과 10을 뽑아서 더하면 20인데 20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물론 5와 15를 뽑아도 20이 되는 거 맞죠. 만들 수 있는 거 다 찾는 겁니다. 만들 수 있는 거. 그럼 이렇게 만들다 보면 뭐 10과 15를 만들어 더하면 25. 이렇게 5의 배수들을 쭉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100도 만들 수 있겠죠. 쭉 가다 보면 50과 50을 더해도 되고 45와 55를 더해도 되니까 100까지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105는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50과 55를 더했는데 여기 105가 여기 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야 되는데 U에 속해야 되는데 여기를 넘어가기 때문에 105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5가 A의 원소일 때 두 수를 뽑아서 더한 것을 원소로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최소한의 것들입니다. 최소한의 것들.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것들이고 3은 원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그건 최소한의 집합이 얘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집합이 얘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가장 작은 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9번 무한집합을 고려하고 있는데 두 자리의 자연수라고 있는데
이 두 자리의 자연수는 유한계죠. 어떻게? 자, 10부터 11, 99까지. 이게 몇 개 나옵니까? 주제 자연수는. 주제 자연수는 90개 나오는 거죠. 이건 유한집합이 되는 거죠. 유한집합. 니은. x는 5보다 큰 짝수. 5보다 큰 짝수. 5보다 큰 짝수는 6, 8, 10, 무한집합이 되는 거죠. 무한집합. 그 다음 디귿. x제곱 더하기 1은 0인 실수. 얘를 풀면 뭐가 나옵니까? x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와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라는 허수가 나오죠. 그럼 실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원소의 개수가 빵개를 공집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무한집합이다? 유한집합으로 보기로 했죠.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라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니은. 이 0과 1 사이인 유리수. 이는 몇 개일까요? 0.1, 0. 여기 0.1이 있죠? 0.01도 있죠? 0.001도 있죠? 0.00001도 있죠? 0.0000001도 있죠? 그죠? 루트 0.1도 있죠? 루트 0.03도 있죠? 루트는 무리수니까 안 되겠구나. 자, 유리수는 일단은 0점만 보더라도 0.1, 0.01, 0.001, 0.0001, 0.0001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한집합이 되는 겁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뭐 0.5, 0.51, 0.511, 0.5111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무한집합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한집합은 니은과 니을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7번 굉장히 중요했고요. 11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옳은 거 찾는 거야. 자, 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를 볼게요. 자, 이 집합 안에 0이라는 원소가 하나 있는 거죠. 0이라는 원소를 하나 가졌기 때문에 이 0이라는 원소 개수는 몇 개냐 물어보는 거니까 한 개입니다. 한 개. 자, 0이라고 해서 0이라고 하면 안 돼. 집합 안에 0이라는 애가 있기 때문에 한 개야. 두 번째.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이라는 집합을 가진 집합이에요. 1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인데, 1 원소라는 집합인데,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한 개죠. 넘버가 들어가면 몇 개냐 물어보니까 한 개. 그럼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몇 개야? 3이라는 원소를 가졌기 때문에 한 개. 그럼 둘이 같은 거죠. 원소의 개수는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자, 원소의 개수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이렇게 되고, 그 다음 n 이렇게 돼요. 집합은 중괄호, 개수는 소괄호. 이 바뀌었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냐고 물어본 건데, 자, 해볼까요? 얘는 이 집합의 원소는 몇 개죠? 한 개. 이 집합의 원소는 몇 개죠? 한 개. 둘이 더하면 뭐죠? 2. 1 더하기 1은 2죠. 네.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요 n 0, 1, 2가 있고요. n 1, 2가 있는데, 자, 이거 보면 여기 원소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죠. 원소가 세 개니까 세 개. 여기는 원소가 하나, 둘이죠. 두 개 빼니까 한 개가 되는 겁니다. 한 개. 틀렸어요. 0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 여기서 볼게요. 요거 좀 헷갈리죠? 요거 봅시다. 요거 더하기 요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 이거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빵개입니다. 빵개.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집합 안에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다라고 했죠. 원소가 여기 생기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원소 한 개가 되겠습니다. 한 개. 근데 원소가 몇 개예요? 하나, 두 개가 있죠. 더해서 세 개가 되는 겁니다. 세 개. 그래서 네 개라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원소, 자, 집합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